건설 현장은 늘 먼지와 쇳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호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 퍼지는 철골 절단기의 소음은 귀를 때렸고 하얀 먼지가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의 옷자락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노인은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 길밖에 몰랐고 손에 쥔 망치와 삽이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준 도구였죠.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여전히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버텨온 아내와 장성한 아들,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이었죠. 아내는 오래된 집안일로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집안을 지키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가 언제까지 위험한 현장에서 몸을 던져야 하는지 늘 불안해했습니다. 딸은 또 다른 현실적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왔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노동은 집안의 마지막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현실은 노인에게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그를 늙은 일꾼이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작업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관리자는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불러세우곤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지만 굽은 어깨와 한숨은 그 모든 치욕을 삼켜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은 퇴근 후 집에서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다가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등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굵은 핏줄이 얽힌 그 손은 세월의 기록이자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쉬면 안 돼? 몸도 힘들잖아. 노인은 대답 대신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 쓸쓸했고 가족 앞에서는 약해지지 않으려는 고집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속에는 녹이 쓴 줄자와 오래된 연필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그가 매일 겪는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가족 누구도 그 속을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관리자는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안에 이 구간 끝내야 한다. 늦으면 전부 야근이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노인 역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고 몸을 움직였지만 안전장비는 부족했고 공사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체력이 버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한 걸음씩 발판 위를 걸어갔습니다. 딸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추락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화면 속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 저 공사장 아빠 있는 곳 아니야? 어머니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눈빛 속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식탁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관리자가 그렇게 힘들게 굴면 그냥 거기 그만둬. 우리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노인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피로와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깃든 듯 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우리 집 누가 먹여 살리냐. 그 짧은 대답은 가족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무도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식탁 위 시계 초침만이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방 안에서는 낡은 수첩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작은 글씨로 그날의 작업 상황과 관리자들의 요구, 동료들의 불만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위험이라고 크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저 습관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훗날 가족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또다시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더 상처 입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이른 아침 건설 현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철골 구조물 사이로 매서운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관리자는 늘 그렇듯 다급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였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모두의 책임이라며 협박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은 무겁게 장비를 짊어진 채 발판 위로 올랐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철골은 흔들리며 불안한 진동을 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멈추자는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관리자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며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골 위에서 균형을 잡던 노인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험해. 라는 외침도 잠시 그의 몸은 그대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음이 현장을 울렸고 먼지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관리자는 즉시 주위를 통제하며 서류를 챙기고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부주의 때문이라고 해. 그 얘기만 나가면 돼. 그의 차가운 말투는 현장에 있던 몇몇을 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노인의 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 시간 뒤 의료진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이지 그럴 리 없어라고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강인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과 동료 몇몇이 조문을 왔지만 건설사 측 인사는 형식적인 꽃다발만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유족 위로라는 문구가 적힌 간단한 조화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됐고 딸은 어머니 곁에서 하염없이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이들의 상실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건설사 측 담당자가 찾아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노인분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입니다. 보상금은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 그가 내민 봉투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서류에는 부주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로 치를 떨며 손에 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인 안 하시면 법적 절차로 가야겠죠.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려다 숟가락을 놓고 울음을 삼켰고 딸은 방 안에서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방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공구 가방을 열어보다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 없음, 관리자 압박, 위험작업 강요라는 글씨가 거듭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끝을 떨며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죠. 내가 없더라도 가족은 버텨야 한다. 그 짧은 문장은 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덮이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와 딸 앞에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인 거야.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어머니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지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순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을 진실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진 생명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힘에 맞서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숟가락이 오르지 않았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이 덩그러니 깜빡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방 한쪽에 앉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고 딸은 취업 준비책을 펼쳐놓고도 한 글자 읽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방 안 공기를 뚫고 수차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같았기 때문이었죠.
수첩 속 기록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마다 적힌 작업 상황, 관리자의 지시, 안전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메모, 그리고 같은 날 부상을 입은 동료들의 이름까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치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 것처럼 집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가가 뜨거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걸 우리에게 남기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는 처음엔 그 수첩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만 봐. 다 지난 일이야. 괜히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건설사와 같은 거대한 상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의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살고 있던 노인은 아들을 보자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그분만큼 현장에서 성실한 사람 없었지. 다들 알았어. 안전이 엉망이라는 거. 그러나 그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다 잘려. 너도 알잖아. 건설사 손길이 어디까지 뻗는지.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절망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수첩의 기록은 명백했지만 그것을 증언해줄 사람들은 두려움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딸 앞에 앉은 아들은 손에 쥔 수첩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봐. 이건 그냥 메모장이 아니야. 아빠가 죽기 전에 남긴 증거야.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며 반대했습니다. 오빠,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 사람들은 돈도 권력도 다 갖고 있어.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수첩의 낡은 글씨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끝으로 위험이라는 글자를 더듬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냥 넘어지신 게 아니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머니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희까지 다치면 그게 더 두려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딸의 결심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하지만 절대 혼자서는 안 돼. 우리 함께하자. 그 순간 세 사람의 사이에 단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상처투성이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불씨였고 그것을 지켜내는 건 남겨진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용기를 내어 한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였고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내밀며 그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노인의 기록이 아니에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자는 수첩을 훑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이런 제보 많이 받아. 하지만 뒷배경이 든든한 건설사를 건드린다는 건 위험한 일이야. 그러면서도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기자가 관심을 가졌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대. 딸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내면 되지.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두 남매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수첩, 몇 장의 낡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족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과 건설사의 탐욕이 아버지를 앗아갔다면 이제 남겨진 가족이 그 대가를 물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싸움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족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은 단순한 낡은 메모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수첩을 들여다보며 기록된 이름들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여기 적힌 사람들 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선 아버지와 가까웠던 동료 몇 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한 사람은 문틈 너머로 얼굴만 내밀고 서둘러 말을 잘랐습니다. 미안해.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제발 다시 오지 마. 그리고 곧바로 문이 닫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손을 내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알아, 다 알지만 입 열면 내 가족까지 끝장이야. 나한테 오지 마. 아들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을 던지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어.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야.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억눌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더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 선배를 다시 찾아가 수첩을 내밀며 호소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기록을 훑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충격적이야.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이름만으로는 기사를 내기 어려워. 그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길을 제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요. 며칠 뒤 건설사 측은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기도 했고 낮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 그 그림자를 보며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문 앞에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깍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더 이상 힘들게 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보자마자 봉투를 닫아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우릴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 죽음을 이렇게 덮으라는 거야?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진실을 쫓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으니까요. 그는 봉투를 남긴 채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묘하게 위협적이었고 어머니와 딸은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좁은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두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바라는 건 우리가 무사히 살아가는 거였을 거야.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원한 게 그거였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이 수첩은 우리에게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는 뜻이에요. 딸도 고개를 들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까지 침묵하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은 한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회사 건물 앞에서 젊은 관리자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그만둘 생각 없나 보네.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의 말은 뼛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지만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누가 무너지는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대립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건설사의 더러운 비리를 암시하는 몇 개의 낙서 같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야 해. 아버지가 적어둔 이 단서들 어딘가에 분명 증거가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족은 벽에 막혀 있었지만 동시에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설사의 회유와 협박은 그들의 의지를 흔들었지만 오히려 분노와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벽을 넘어설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야말로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방 안을 서성이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건설사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눈빛이 때로는 광기에 가까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딸은 거실에 놓인 취업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즉각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해야 해. 아버지가 그냥 사고로 죽었다고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 딸은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컸습니다. 근데 우린 아무 힘도 없잖아. 건설사 같은 데랑 싸우면 우리만 다치는 거 아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수첩의 한 장을 찢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가족은 버텨야 한다. 딸은 그 문장을 읽자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부여잡은 순간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그냥 기록이 아니었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까지 잃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말렸던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 수첩을 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묵직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하나의 목표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아버지의 죽음을 진실로 만들 거야. 부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죽음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끝까지.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셋이 같이.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아버지의 수첩을 보여주며 이건 아버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당신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던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중년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현장에서 다쳤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내 아버지는 항상 안전 문제를 입에 올리곤 했어. 네가 이걸 이어가려는 거라면 나도 도와주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들의 싸움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는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증언자가 나온 순간 건설사의 위협은 더 노골적이고 거칠어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후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갈등과 균열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 앞에서 단단히 봉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쓰러진 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흔들림 없는 다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아들은 낡은 수첩을 가슴에 품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중 한 명이 다시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창고에서 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주변을 여러 번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안전망도 없는 철골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찍혀 있었고 서류에는 안전검사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던 거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지.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양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받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와 딸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비친 현장의 위험한 모습은 너무나 명확했고 어머니는 입술을 움켜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손으로 사진을 꽉 쥐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걸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정체 모를 차량이 세워졌고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커튼 사이로 그들을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 지켜보고 있어. 아들은 이를 악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노골적인 위협 속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기자 선배와의 만남에서 아들은 사진과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자는 눈을 크게 뜨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하지만 이걸 세상에 내놓으려면 증언자가 필요해.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진과 문서가 있어도 누군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사 한 줄 제대로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동료 노동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중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닫았지만 한 명의 노년 노동자가 결심한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언젠가는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내야 한다고. 이제라도 그걸 해야겠지. 내가 증언하겠다. 그 말은 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족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집 문 앞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협박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 가족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쪽지를 읽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딸은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움켜쥐며 분노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이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그날 이후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단단히 결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아이들의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읽고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증언자를 직접 만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아들은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자료와 증언자가 드러나는 순간 건설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요.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서 세 사람은 낡은 수첩과 새로 얻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조작된 서류, 증언자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억울하게 잃어버린 목숨이 남긴 무게였습니다. 이제 가족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분노와 정의감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건설사의 거대한 벽은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작은 균열은 분명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넓혀 무너뜨릴 힘은 결국 진실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아들은 기자와 함께 허름한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수첩, 조작된 서류, 그리고 증언자의 녹취 파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기자는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이 자료면 기사로 낼 수 있어. 하지만 각오해야 해. 기사 나가는 순간 너희는 건설사의 표적이 될 거야.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물러날 생각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딸이 증언자와 통화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나자 곧장 낯선 번호에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을 열면 내 가족이 피를 보게 될 거다. 전화를 끄는 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어머니는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건설사 본사 앞에서 아들과 기자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내부 직원이 남몰래 흘려준 USB 속에는 안전검사 조작 문건과 회계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검은 차량이 사무실 앞을 막아섰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아.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내들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맞섰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제 세상에 보여줄 거야. 짧은 순간 공간은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기자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파일이 하나씩 업로드되는 진행 상황이 떴습니다. 사내들은 이를 눈치채고 다급히 움직였고 아들은 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탁자가 넘어지며 자료가 흩날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전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지켜보며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듯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발 제발 끝까지 가.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진행률 표시가 100%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는 숨을 몰아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습니다. 이미 자료는 언론사 서버에 전달됐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부서진 가구와 피투성이 손을 바라보며 가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 속보가 전파를 탔습니다. 건설사 안전검사 조작과 노동자 사망 사건. 화면에는 노인의 사진과 함께 현장 사진, 조작된 문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대형 로펌을 고용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증언자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은폐도 회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앉아 뉴스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고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두 손을 꼭 잡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내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건설사 임원들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여전히 뜨거웠고 현장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아버지의 이름은 그 외침 속에서 함께 불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 앞에서 바라보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들고 증언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코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안전 문제를 지적했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한 건 건설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방치와 탐욕이 만든 타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굳건해졌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판사의 망치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관리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사회적 신뢰를 잃은 채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현장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투쟁이라 불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가족은 아버지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묘비에 꽃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조금은 마음 놓으셔도 돼요. 아들은 묘비를 바라보며 수첩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가족의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상실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우리가 이렇게 버텨준 걸 기뻐했을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살아가야겠지.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주신 건 진실을 지킬 용기였어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버지가 남긴 미소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비로소 가족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새기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